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계속 꿈을 꿨던 것 같아요. 한국어의 정확하고 발같이 생긴 이렇게 발음이 들었을 때마다 되게 매력적이고요. 일단은 의대 쪽으로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열심히 하고 항상 1등이었지만 한국어를 배웠을 때랑 뭐 생물학이나 화학을 배웠던 그 기분이 달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95년생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파리조드 아니면 한국 이름으로 그냥 송전사라고 합니다. 아마 올해랑 합치면 한 4년쯤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 질문을 되게 주변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하는데 오늘 한꺼번에 답변 들을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전사라는 게 제 진짜 이름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되게 성도 길어가지고 뭐 이름도 길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버지 이름도 붙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발음할 때까지 한 1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거 그냥 이름 의미를 해봤더니 되게 예쁘게 전사라는 발음으로 나와서 그냥 전사라고 붙었고 거기다가 이제 흔하지 않은 송이라는 성을 붙여버렸습니다. 성부터 얘기하자면 유수퍼바 이름은 파리조드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여러분. 네, 저도 돌립니다. 이제 계속 한국 이름을 써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름 여권 이름을 말하게 되면 저도 돌립니다. 진짜로. 일단은 한류, K-팝 드라마에 관심이 있었다가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결심이 되게 가벼운 것 같았어요. 사춘기니까 생각이 자꾸 변경하는데 그냥 그까지 못할 거야 어차피 라고 하면서 차라리 나처럼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의대 분야로 공부를 시켰거든요. 저를 이제 한국어 공부를 허락 주시기가 조금 어려웠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한국 이제 음악만 듣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한국에 되게 가고 싶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계속 꿈을 꿨던 것 같아요. 한국어의 정확하고 발같이 생긴 이렇게 발음이 들었을 때마다 되게 매력적이고요. 일단은 의대 쪽으로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열심히 하고 항상 1등이었지만 한국어를 배웠을 때랑 뭐 생물학이나 화학을 배웠던 그 기분이 달랐어요. 한국어로 한 가지 단어라도 배우면 되게 자랑스럽다, 뿌듯하다 했는데 화학으로 딱 열심히 1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막 모든 지문 풀었었을 때도 그 기분 아니었어요. 약간 인생이 맛이 없었다라고 하나?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이게 조금 약간 예민한 부분은 하긴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처럼 약간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78년 갔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약간 옛날 한국처럼 그런 상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향이 아닌 다른 나라로 유학하게 된다면 허락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늘의 별 따기가 그거보다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를 위한 되게 기쁜 소식이지만 부모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네, 그러셨습니다. 그 나라는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랑 사람들이 성격이랑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 되게 뿌듯함을 느껴요. 자랑스럽고 나는 이제 우리나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이해할 만한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되게 큰 보물을 찾았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나 무슨 금같이 생긴 거 아닌데 사람들이 저한테 훔쳐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지식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한국어를 배웠을 때는 그런 점에 마음이 들었어요. 자존감이 올라가고 되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덜 걱정을 하는 그런 기획이 생긴 거라서 좋았고 한국에서 살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한국만에서 살면서도 여러 나라 언어랑 문화랑 다 한꺼번에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도 식당도 있고 막 터키, 일식, 중식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하게 되잖아요. 중국에서 온 애인데 저랑 한국어로 얘기하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인데 같은 엑소를 좋아해요. 이게 말이 돼요? 너무 신기하죠. 아직 바다가 없어서 그런지 발전이 조금 비려한 나라라서 그런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람들을 약간 다른 나라 분들을 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많아요. 특히 맨 처음 왔을 때는 드라마를 통해서 배웠던 한국과 실제로 살아본 한국이 달라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일단은 드라마 속에서 다들 막 갑자기 잘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도와드릴까요? 막 손수건을 주면서 울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막 한국에 오면 지창욱이랑 이종석을 길거리에다 만난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신입생 때 이화여대 기숙사에서 부엌에 내려갔는데 그냥 라면 먹자. 라면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아직 이제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뭐 냄비 같다라든지 뭐 그릇 같은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여러 가지 냄비 중 하나를 걸었어요. 하나 걷어가지고 딱 라면 끓이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군가 죄송한데 이거 제 곳인데요? 오 마이 갓. 냄비들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내 것과 착각한 것처럼 했죠? 사실은 전혀 없는 냄비인데 그 친구분이 눈치 너무 빨라서 알았어요, 이거를. 이거 다시 구할 때까지요. 제 거 쓰셔도 돼요. 라고 했을 때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 만약에 제 물건에 다른 사람이 제 허락 없이 손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짜증 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친구가 되게 제가 음식을 만들 때 계속 옆에 있었어요, 같이. 라면 같이 먹을까요? 하다가 부엌에서 만났던 친구랑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쓸 수 있다.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지하철 타면은 아예 연락을 못해요. 굉장히 깊이 들어간 지하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와이파이도 안 되고 일반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됩니다. 가끔 엄마나 뭐 친구들한테 연락 오면은 추글추글 뭐가 소리가 들리는데 너 어디야? 하면 지하철 타고 있어. 너네들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쓸 수 있어? 와 좋겠다 하면서 당연하죠. 이거 한국입니다. 되게 신기해요. 일단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 대중교통을 탔다 하면 남자들이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피워줍니다. 아예 모르는 상황인데 먼저 간 사람이 문을 열어줘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에 가면 잘해주고 막 좀 오히려 낯선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면 조금 다르게 좀 느낄 수가 있어서 네, 여러분들 오늘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왜 왔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